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한쪽에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마치 심한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맥을 못 추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월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기묘한 시장의 퍼즐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다우지수,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량주, 소위 블루칩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보란듯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기술주 종식 나스닥은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한쪽은 신나는 파티, 다른 한쪽은 지독한 숙취.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돈의 흐름을 보면요, 시장의 속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우는 플러스, S&P 500은 거의 제자리, 나스닥은 마이너스. 이건 명백한 신호죠. 시장의 뭉칫돈이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던 기술주에서 빠져나와서 금리 인하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도 비교적 덜 흔들리는 방어주, 그러니까 가치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일종의 안전지대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런 현상이 그냥 시장의 변덕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 안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 기이한 시장 움직임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이건 사실 시장을 좀 겪어보신 분들은 아, 또 그거구나 하실 만한 아주 고전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상황 말이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숫자 0.0%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였던 0.4% 증가에 한참 못 미쳐서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시장에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 경제를 혼자서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 뜨거운 소비 엔진이 드디어 식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표가 우리가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한 가지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이라는 이 역설이죠. 경기가 둔화된다는 이 나쁜 소식은 연준이 이러다 경기 침체 오겠다, 빨리 돈을 풀어야지 하면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를 키우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 절대로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봐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연준도 섣불리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이건 소비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아니라 자칫하면 경기 침체라는 말 그대로 나쁜 소식은 그냥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 축인 나스닥 쪽으로 렌즈를 옮겨보죠. 작년부터 시장을 이끌었던 이 AI 열풍이요, 이제는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려내는 소위 옥석 가리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보석이랑 그냥 돌멩이를 구분해낸다는 뜻이죠. 여기서 아주 명확한 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AI라는 금광에서 직접 금을 캐는 기업보다 그 금광에서 쓸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 그러니까 TSMC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AI 때문에 자신들의 고수익 사업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금융주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 상황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랑 정말 데자뷰입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너도 나도 주가가 폭등했었죠. 하지만 결국 시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돈은 벌고 있냐?
즉 실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도 바로 그 냉정한 선별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AI 수혜주라는 뭉뚱그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네 회사는 AI로 어떻게 돈을 벌 겁니까? 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든 데이터와 현상들이 앞으로의 우리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예언이 아니고요.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생각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단기적으로는 이 2번째 시나리오, 즉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횡보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횡보장세란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지루한 시장을 말하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호재와 경기 둔화 우려라는 악재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잡기 전에 한동안 눈치 보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질적인 교훈은 뭘까요? 이제는 단순히 어떤 종목을 고를까 하는 고민보다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에 대응할까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핵심은 이럽니다. 이제 다우지수가 올랐다, 나스닥이 내렸다 하는 이런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움직임은 그 물밑에서, 즉 산업 섹터와 섹터 사이의 자금 이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는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와 원칙에 입각한 리스크 관리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특히 저 마지막에 있는 손절매 원칙,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내 계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상승에 환호하고 내일의 하락에 절망하는 그런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의 진짜 엔진은 미래를 향한 AI의 뜨거운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비자들의 굳게 닫힌 지감일까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올 한 해의 성공적인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